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버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처버때 오늘은요.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변 건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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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재영 노무사님을 대신해서 건쌤께서 특별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제 변호사 앞에서 독대하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그 경찰 절도에 제가 예전에 관해서 한번 경찰서를 가본 경험이 있는데 아. 이 경찰서를 갔을 때 그 떨림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왜 가셨어요? 저는 피해자 입장으로 아. 피해자 입장으로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때보다 좀 더 긴장이 많이 되네요. 이제 헛소리를 했다가 괜히 네. 너 고소 라고 될까봐요? 될까봐. 아. 저랑 몇 마디만 나눠보시면 네. 그 긴장감 바로 다 없어지실 거예요. 아, 그래요?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건쌤이 화요일에 그 도병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본인 에피소드는 아니신 거죠? 그럼요. 네. 이게 사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벌써 이번 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요즘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은 이브에 뭐 하시나요? 이브가 제 생일이에요. 아, 진짜요? 네. 생일 미리 축하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브가 생일이어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 왜 계획 생일인데 모르겠어요. 왜? 뭐 와이프가 서프라이즈라도 하나 해주려나? 이거 좀 봤으면 좋겠네요. 혹시 와이프분이 서프라이즈를 자주 해주시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건쌤은 또 대답이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아직도 없으세요? 아니 이제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렇게 유명하다고 오. 꼭 예약을 해야 된다 네, 해가지고 네. 이제 케이크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문점들을 찾아봤는데 이미 예약이 다 끝났더라고요. 벌써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만드셔야죠. 뭐. 네, 좀 슬퍼지는데요. 자, 강변서로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설문조사를 통해 K 직장인의 진심을 확인해 보아요. 제2탄. 네, 지난주 직고처에 이어서 오늘도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K 직장인의 진심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문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지난 10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직장인의 35.9%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강변서루에서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긴 했었는데 혹시 건쌤도 직장을 다니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괴롭힘을 당하신 적 있나요? 과거의 기억들은 사실은 크게 나는 기억은 거의 없고 사실 이제 뭐 지금 현재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요? 뭐 그런 케이스도 본 것 같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모 씨가 저한테 이제 영어를 계속 강요를 해서 써라. 뭐 이런 것들. 저는 싫은데 이제 힘든데. 많이 같이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아, 그때 그 예. RM님 그때인가요? RM 때랑 지금도 뭐 사실 온고인 것 같고 뭐 춤도 추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또 갑자기 저에게 화살이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괴롭힘을 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보신 걸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이제 네. 뭐 시청자 이렇게 목격자 입장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대신 그래서 말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괴롭힘 당해보기도 하고 네네. 당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다. 네, 강압적인.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직장인 10명 중에서 3명에서 4명은 이 경험이 있다는 직장 내 괴롭힘인데 더 이거에 취약한 직장인들이 따로 있다면서요? 일단 특히 그 5인 미만 사업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거를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좋네요. 그 프리랜서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용자와 직고용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갑을 관계인 경우에 이제 괴롭힘이 많이 일어날 수가 아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그 계약 기간이 짧게 정해진 경우에는 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하면 그냥 여기서 나갈 텐데 내가 굳이 이거를 가지고 꼭 법적 다툼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에서 그냥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참자. 곧 있으면 끝나니까 네.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또 어떤 유형들이 가장 많은가요, 건쌤? 일단 유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두 가지가요. 모욕, 명예훼손 22.2%와 이제 부당 지시 20.8% 비중이 제일 컸던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폭언 폭행이 17.2% 정도, 그리고 업무 외 강요가 16.1%, 그리고 따돌림 차별이 15.4%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조롱 같은 거는 그럼 모욕, 뭐 명예훼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변호사님? 그럼요. 뭐 조롱이 근데 어느 정도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뭐 수치심을 많이 느끼면 그 조롱의 정도가 네. 진짜 너무 심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에 다다른다. 네. 그리고 이게 직장 내 어떤 상급자가 네네네. 우위를 이용해서 어. 이 업무와 관련된 조롱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머 너 머리 예쁘다 막 이렇게 어머. 하면서 머리를 만졌어요. 어머. 혹은 네. 머리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어머. 만졌어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사실상 이게 업무와의 연관성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미용실이야. 그러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롱의 정도, 그리고 이 조롱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이게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네. 등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신고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부당지시나 폭언 폭행 그리고 업무의 강요, 따돌림 차별 이런 것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이런 건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여기서 이 뭐 10몇 분 내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고 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당 지시와 따돌림 차별 이런 것과 네. 폭언 폭행 업무의 강요 이거는 조금 덩어리를 나눠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당 지시, 오케이 부당 지시 충분히 경우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죠. 따돌림 차별 될 수 있어요. 근데 폭언 폭행 이거는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막 무슨 하면서 때려. 어머. 이거는 단순 따돌림과는 조금 궤를 다르죠. 달리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강요를 해.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폭행이나 강요는 범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법은 없어요. 따돌림법. 네. 뭐 따돌림을 하면은 너를 몇 년형에 처한다. 그건 이런 건 없거든요. 네. 하지만 강요죄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찰서로 달려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모욕과 명예훼손도 그렇고 폭언, 폭행, 강요 이거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연령을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30대가 43.3%로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요. 40대가 37.5%, 20대가 34.7%, 50대가 29.2%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 20대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30대 그리고 40대가 높게 나타났거든요. 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실제로 대기업을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취업 초반에는 네. 20대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 뭐 시켜도 이게 부당한 지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업무 괴롭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머리가 좀 차다 보니까 네. 이게 영역을 넘어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가 이제 한 30대쯤. 그러니까 즉 한 대리 과장쯤 달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직장 내에서도 어떤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나면은 그 위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빈번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또 그러면 누가 자꾸 이렇게 괴롭힘을 하는 건가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 상급자가 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네요. 실제로도.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슷한 직급의 동료 22.3%, 그리고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19.2%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도 10%로 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고객이나 민원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고객이나 민원인들의 갑질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음. 최근에 주민센터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그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직장 내에서 네. 사용자나 네. 상급자나 그러니까 직장 동료로부터 일어나는 일은 아니란 그쵸. 말이죠. 근데 법문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죠. 근데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진상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진상 고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 근로자가 이 진상들 때문에 진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정신적 피해든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도 막 폭언하고 폭행하고 폭행하죠, 네.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너무 많은 어떤 진상 고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 측에서는 그런 배려를 통해서 다른 곳에 좀 이제 배치 전환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좀 적절한 조치를 법적으로 그 진상 고객한테는 시키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좀 이런 휴직이라든지 휴가를 보내준다라든지 유급으로 여야겠죠 당연히. 그쵸, 네. 이제 그런 식의 좀 어떤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설문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은퇴 연령인데요. 두 분은 언제쯤 은퇴하고 싶으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권쌤 언제쯤 은퇴하실 거예요? 할 거냐 하고 싶냐 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예, 의지. 하고 싶다는 이제 ASAP 아, 당장 내일도 하고 싶죠. 네, 그렇죠.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까지 네. 가야 되지 않을까. 끝까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지가 돋보이는데 혹시 변호사님 언제쯤 은퇴를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앞을 보는 아, 시력이 다 살아있는 그날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경을 쓰더라도 보일 때까지. 그럼요. 네. 이거 뭐 라식라색 다 해서라도 아. 일단은 해야죠. 뭐 네. 저도 있고 자식도 뭐 이제 앞으로 생기면 해야죠. 갑자기 너무 뭐, 슬퍼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체감 은퇴 연령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들은 60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한 결과 본인이 원한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직장인이 39.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60.8%는 현실적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실제 기업에서도 이 정년이 아닌 은퇴로 인한 문제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변호사님? 너무너무 많죠. 오. 이것도 남은 시간 안에 다 답을 못 하죠. 그래요? 저 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이제 정년까지 고용 보장을 안 시켜 주려면 네. 결국에는 뭐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해고 아니면 사직.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정년 60세가 되기 전에 회사에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사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해요? 사직을 종용하죠. 네. 그 사직을 종용하는 데에도 좋은 방법이 있고 나쁜 방법이 있어요. 나쁜 방법. 좋은 방법은 네. 진짜로 합의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예를 들면 명예퇴직 같이 몇 달치의 임금을 뭐 사례금조로 이제 줄 테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좀 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당신의 의사로 그만두세요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뭐 괜찮네라고 네. 해서 하는 건 좋은 방법. 근데 나쁜 방법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정년 전에 내보내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네. 아까 얘기가 나왔던 뭐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맨날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지만 저기 울릉도로 정근을 보낸다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힘든 부서로 네. 보내버린다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을 막 가하는 거죠. 그것도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고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는 모든 징계 처분이나 뭐 하다못해 정당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할 경우에는 그게 부당해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데 울릉도 왜 가요? 그러니까요. 가라면 가야지. 이거는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책상을 벽 앞에다가 두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혹시 그러니까요. 건쌤도 주변에 이런 좀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제 조금 규모가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네. 희망퇴직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큰 케이스들은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은 작은 회사들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주위에서 들었던 제일 컸던 얘기가 어쨌든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네. 정당한 이유를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경영 악화가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거를 빌미로 권고사직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적자다. 네. 월급 주기도 힘들다. 그래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또 이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내보낸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서도 은퇴 연령이 좀 달라지기도 하나요? 일단은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은요, 이제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먼저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체감하는 은퇴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요, 제약, 바이오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들이 밝힌 체감 은퇴 연령은 43.9세. 진짜 빠른데요? 예, 그렇죠. 전체 평균 체감 은퇴 연령보다 10년이나 더 빨랐거든요. 다음으로는 미디어 광고업이 49.5세, 그리고 IT 정보통신 51.6세, 판매 유통업 53.4세, 그리고 금융은행업 53.5세, 제조 생산 화학업은 54.3세, 교육업은 54.5세, 서비스업 54.6세, 건설업 54.8세 순이었다고 합니다. 직종으로 살펴보면은 인사총무, 경영기획, 법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들의 체감하는 연령이 51.6세로 가장 일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 보안 직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55.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해서 여러 직무들 중에서 체감하는 은퇴 시기가 가장 늦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담당하는 직무별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 같은 경우에는 기획, 디자인 쪽은 51.8세, 그리고 재무회계는 52.4세, 마케팅 홍보는 52.8세, 영업지원, 영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53.1세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은퇴 연령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 앞으로 고민 상담이 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요. 얼마 전에 회사로부터 해외 지점에 가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 퇴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외 지점의 경우는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가족들도 반대해서 지금 사직서를 쓸까 고민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게 나쁜 쪽이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네요. 그냥 네. 울릉도가 외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울릉도는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내가 울릉도로 가야 할. 네. 그리고 내가 울릉도로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 비하인드에서는 결국엔 나를 부당하게 자르기 위해서 네. 하는 거구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내가 해외 지점에 가서 일을 하는 걸 부당성을 들어서 다툴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퇴사하라야. 네, 맞아요. 퇴사하라는 압력을 주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엔 퇴사하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던가 퇴사하라. 근데 일을 한다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해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증거 수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많은 케이스가 사용자가 나중에 막 우리가 부당해고에 관련돼서 뭐 진정을 제기를 하거나 네. 뭐 소송을 하게 되면 늘상 하는 아 그게 아니었대. 뭐 해고 아니에요. 왜 해고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네. 해외 하던가 아니면 그냥 뭐 당신이 나가라라고 네네네. 한 거지. 제가 언제 이걸 해고라고 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까야 돼요? 녹음 파일을 녹음기, 까야죠. 네. 녹음해 놓은 걸 다 까죠. 그러면 거기서 녹음됐던 모든 정황의 취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쓴 단어만 퇴사하라지 결국에는 해고예요. 네.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발뺌을 하기 전에 딱 까는 거죠. 발뺌하지 마. 당신이 얘기한 건 언어만, 단어만 퇴사하라지 결국에는 해고랑 똑같아. 네. 라는 증거를 꼭 수집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음속에 그 가슴 속에 녹음기를 꼭 켜두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설문조사로 본 K 직장인의 진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소프트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직장인과 연애인데요.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만났을 때 이성의 외모를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나 조사를 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 모두 1위가 얼굴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 2위는 몸매, 3위 눈빛, 그리고 4위가 피부고요. 여자의 경우는 2위가 목소리, 3위 키, 4위가 미소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궁금해지는데 혹시 두 분은 이성을 가장 처음 볼 때 어디부터 보시나요, 건쌤? 저는 눈 아니면 피부인 것 같아요. 눈 아니면 피부요? 네네네. 디테일하시구나.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눈과 어떤 피부를 원하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사실 까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흰색 피부를 선호하는 것 아, 같더라고요. 본인보단 밝은 밝고 네. 좀 이게 투명한 피부를 투명한 피부. 좀 제가 선호한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고 네네. 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날카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 근데 제가 삼배간이거든요. 네. 살인자의 눈빛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글서글한 눈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저 이제 살다 보니까 느낀 건데 나한테 없는 부분을 내가 바라고 있구나. 아, 반대되는. 네, 반대되는 걸. 그럼 건쌤 피부가 좋으시니까 이제 잡티가 좀 있는 분은 어때요? 잡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네. 많으면요? 오. 많으면. 많으면은 같이 손잡고 피부과를 가야 되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강성신 변호사님은 네. 어디를 먼저 보세요?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고 네. 그냥 저는 사실 늘 인성, 뭐 됨됨이, 뭐 재력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무조건 그냥 얼굴만 봤던 것 아, 같아요. 무조건 얼굴. 네. 자, 저희가 다음 설문조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와 연애 욕구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 53.3%가 직장 만족도와 연애 욕구가 관련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대부분 남자 84.4%, 여자 77.1%는 직장이 만족스러울수록 연애 욕구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직장 만족도와 연애 욕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거 동일하시나요? 이거는 너무 동감합니다. 이거는 진짜요? 사실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닌가요? 사실은. 오. 내가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이 되고 네, 내가 그거를 바탕으로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자아 실현이지 않겠습니까? 연애는 사실은 필수적인 조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그 필수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을 땐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뭐야? 옆에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연애에 대해서 욕심이 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 연애 욕구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답한 직장인들한테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연애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이 선택이 됐고요. 그 외에도 상대방과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수 있겠다고 기대해서 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강성신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이 답변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뭐 이거 뭐야 이거를 왜 강변서로에서 다루는지부터가 좀 의문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꼰대 같은 얘기지만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그쵸. 집값도 너무 맞아요. 막 비싸니까는 또 그렇게 나는 결혼 안 한다. 뭐 결혼을 어떻게 저쩌게 한다 해도 뭐 출산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연애 권장 사회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애 원장 사유가 돼야 된다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직장인과 연애 마지막 설문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사내 연애 한다 안 한다라는 익명 여론조사에 5,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70.7%가 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두 분이 사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한데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내 연애에서는 분들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이 취조실로 바뀌는 건가요? 저는 이제 사내 연애 자체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래요? 바이지만 저는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제가 아무리 큰 기업에 다녔다 할지라도 지점 단위로 일하게 되면 숫자가 줄잖아요. 확. 네. 5,300명이나 되는 규모에 있는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서 네. 옆에 있는 데를 어떻게든 졸졸졸 따라다녀봤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좋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어. 단점은 있어요. 헤어졌을 있죠. 때. 헤어졌을 때. 그렇죠. 실제 여의도에 있는 모 컨설팅 업체에 다녔던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네.
한 번은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4층으로 발령나서 이제 헤어지고 어. 그다음에 또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5층으로 발령나서 헤어지고 어. 그래서 또 헤어졌는데 그 친구는 7층으로 발령나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아이고. 동시에 3명이 다 같이 타는 상황이 있을 때가 간혹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 베이스온 트루 스토리인데 그때마다 남봉꾼이네. 그러니까요. 그럼 여자분들은 아시나요? 그 싸함을 처음에는 이제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들끼리도 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그도 이제 곧바로 이직을 결심했다. 세상에나. 아니, 저는 연애 권장 사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내는 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 사내 연애를 법적으로 제한할 권한은 전혀 없어요. 뭐 그 누구도 사내 연애를 하지 마라. 이거를 뭐 취업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사실상 그쵸. 이거는 뭐 법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불륜. 아 그거는 이제 네. 불륜은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개개인 사생활의 영역이잖아요. 네네네. 불륜이랑 내가 업무를 엄청 잘 처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도를 넘어서 어떤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네. 훼손시킬 정도가 된다고 보면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이제 법원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금지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그냥 회사 내에서 그냥 뭐 귀엽게 뭐 사내 연애는 금지한다라고 아, 하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정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사내 연애를 금지하기로 했잖아라고 해서 이거를 뭐 소구하는 뭐 법으로 가는 이제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자율성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내가 쌤이가 좋은데 어떻게?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네네. 그걸 그리고 강제한다고 해봐요. 그럼 몰래 안 하겠냐? 하죠. 더 그러니까, 하죠. 예,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좀 요원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내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건쌤 한마디 해주시죠. 본인이 시작한 행동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사실 그 화살은 다시 자신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어떻게 맞겠니? 걸리지만 마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K 직장인의 진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